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용품이에요.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 소방용품이 아닌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소방용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용품에는 자, 첫 번째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있어요.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소화 기구. 소화 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는 제외입니다. 자, 소화 기구 있고요. 그다음 자동 소화 장치, 그리고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 소방 호스,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유수 제어 밸브, 그리고 가스관 선택 밸브. 자, 이런 것들이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경보 설비. 첫 번째, 누전 경보기 및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 장치, 즉 경종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종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난 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있어요. 피난 구조 설비. 첫 번째,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래서 간이 완강기와 지지대를 포함시킨 완강기를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공기 호흡기,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그리고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 조명 등, 여기까지가 피난 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입니다. 소화용으로. 자, 소화 약제가 있어요. 소화 약제에는 자동 소화 장치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와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약제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그리고 강화액 소화 설비. 자, 이런 것들이 소화 약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염제. 여기서는 방염액, 방염 도료 및 방염성 물질을 포함시킨 방염제가 바로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가 바로 소방용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용품이 아닌 걸 찾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용품이 되는 것들을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입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계산 문제로. 그러니까 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를 이제 물어보는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먼저 볼게요. 먼저 숙박시설.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침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침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침대가 있는 경우가 시험에 자주 잘 나오는 거예요.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 수에다가 침대 수를 합하면 돼요. 그게 수용 인원인데, 만약에 침대가 2인용 침대가 있다고 해요. 2인용 침대가 있으면 바로 2인용 침대는 몇 개로 본다고요? 1인용 침대 2개로 보는 거예요. 2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종업원 수가 5명이고요. 5명이고요. 침대 2인용 침대가 10대가 있대요. 10대가. 그러면 수용 인원이 몇 명이냐? 자, 종사자 수에다가 침대의 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종사자 수는 5명이고요. 5명이고요. 그리고 침대 2인용 침대가 10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20개. 20명. 그죠? 그러니까 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총 수용 인원은 25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수 플러스 바닥 면적의 합계를 3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때는 만약에 값이 소수점으로 나온다 했을 때는 절상해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10.5가 나왔다. 그 몇 명이라고요? 11명이라고요. 절상해서. 아시겠죠? 올리시면 돼요. 소수점은. 자, 그 다음에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같은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 수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1.9제곱미터. 이러한 장소에서는. 그 다음에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밖에 기타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눠주면 수용 인원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화장실의 바닥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숙박시설로서 침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기하실 내용 많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소화기구의 설치 대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소화기구를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대상이 설치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지금 나온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소화기구의 설치 대상은 첫 번째로 연면적,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 면적의 총 합계예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고 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소화기구의 설치 대상으로서는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이 수치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그리고 터널. 자, 이러한 곳에는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분의 1 이상.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자동 소화장치예요. 첫 번째,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자, 어디냐면 바로 아파트 등이 있고요. 그리고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바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가스 자동 소화장치, 분말 자동 소화장치 또는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내용은 아파트 등과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모든 층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에요. 첫 번째, 자, 지하 상가중 터널은 제외하고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 무창층이 되겠고요. 축사는 제외요. 지하층 또는 무창층. 그리고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 지하가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터널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그리고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에는 바로 옥내 소화전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옥내 소화전. 자, 그 다음에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그 다음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6번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1번과 5번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지정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자, 이러한 곳에는 바로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 4번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어떠한 곳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지 보세요. 자,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자, 주요 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예요. 자, 종교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물놀이형 시설 제외예요. 운동시설,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어떤 경우냐면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그 다음 영화 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 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무대부가 D급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해당되고요. 다음 두 번째,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자, 물류터미널만 해당되는 거예요. 물류터미널만.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 모든 층에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층이라고요?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자, 어떤 시설이냐면 첫 번째, 의료시설 중에서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그런데 여기서 정신병원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자, 이러한 곳에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모든 층, 그 다음에 천장 또는 반자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다음 1번부터 6번까지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있죠. 6번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지정 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저준위 방위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예요.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 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이에요. 자, 보세요. 자, 물류터미널에 한정한 물류터미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 창고시설 바닥 면적의 합계가 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자,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 중에서 5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2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다음에 렉식 창고시설 중 6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75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다음에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에서 8번에 기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정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자, 그리고 10번째,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기숙사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 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거실, 그리고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단 보호시설이 임차 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치장, 그 다음에 1번부터 12번까지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등에는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첫 번째,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에는 바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내의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세 번째, 의료시설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어떠한 의료시설이냐면 종합병원, 그 다음 병원, 치과의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그런데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예요. 이러한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도 이렇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보시면 노유자 생활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즉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여섯 번째, 숙박시설 중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다음 일곱 번째,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보실게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예요. 첫 번째, 항공기 경납고입니다. 항공기 경납고는 면적에 관계없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고요. 면적에 관계없어요. 항공기 경납고는 무조건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단 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 그 다음 네 번째,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다섯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일곱 번째,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지정 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보실게요. 이번에는 5개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5개 소화전 설비예요. 첫 번째,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 9,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그리고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지정 수량의 750배 이상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는 5개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실게요. 8번째,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네요. 비상경보 설비예요. 잘 나와요. 보세요. 자, 첫 번째,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 공연장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그리고 세 번째,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자, 이런 곳에는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여기서는 비상경보 설비와 비상방송 설비 있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상경보 설비와 비상방송 설비의 기준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보실게요. 비상방송 설비는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에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0번째. 누전 경보기는 계약 전류 용량이 얼마?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한다.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지하가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자, 누전 경보기는 계약 전류 용량이 얼마?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이거는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설비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목욕장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얼마?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그다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리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그 다음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자, 지하가,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는 연면적 얼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교육연구시설. 단 교육시설 내에 있는 자, 기숙사와 합숙소 포함하는 거예요.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그 다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여기서는 국방 군사시설은 제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구,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그리고 노유자 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자, 이러한 곳에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자, 요양병원인데, 자, 먼저 요양병원이에요.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자, 요양병원,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고요.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 시설 중에서 전통 시장에도 자동화재 탐지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예요. 첫 번째,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발전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노유자 생활시설, 그리고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그리고 자, 수련시설이에요.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그리고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자, 이러한 곳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7번째, 의료시설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자, 어떤 것들이나 보세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그러니까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그리고 판매시설 중에서 전통시장,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의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에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그죠? 예, 단독경보형 감지기예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등, 그리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리고 세 번째,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그리고 네 번째로 수련시설이에요.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그리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자, 이런 곳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째.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시각경보기예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다음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에서 물류터미널, 그 다음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기에서도 나와요. 전기 분야 그 실기 시험에도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각경보기 설치 대상이에요. 그 다음 15번째,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입니다. 자, 첫 번째, 판매시설, 그 다음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에서 물류터미널, 자,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그 다음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자, 이런 곳에는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 16번째, 자, 통합감시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지하구입니다. 사실 통합감시시설에는 뭘 설치한다고요? 바로 지하구. 통합감시시설은 지하구에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피난기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인명구조기구. 첫 번째,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어떤 대상물이냐? 바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몇 층?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이에요. 다시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그리고 인공소생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어디라고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방열복, 그리고 방화복,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뭐예요? 인공소생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인공소생기. 그래서 인공소생기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이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몇 층? 5층 이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이라는 것과 5층 이상인 병원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공기호흡기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 상영관이고요. 그 다음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그리고 지하가 중 지하 상가,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자,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자, 그 다음 19번째, 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대상입니다.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첫 번째,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유도표지는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합니다. 단,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제외할 수가 있냐? 지하가중 터널과 지하구는 제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에 마찬가지로 유도등의 설치를 제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석 유도등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객석 유도등이에요. 첫 번째, 유흥주점 영업시설. 단, 유흥주점 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운동시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째,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비상조명등입니다. 비상조명등. 첫 번째,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1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과 무창층에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가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째,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숙박시설. 자, 숙박시설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그리고 판매시설 중에서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에서 지하 역사, 지하가 중에서 지하 상가. 자, 이러한 곳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22번째 보실게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에요. 첫 번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에서 가스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가스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 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에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3번째. 자,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제연 설비예요. 제연 설비. 자, 첫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음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영화 상영관으로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그리고 세 번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 이제 물류터미널만 해당되는 거예요. 창고시설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해당되고요. 다음 네 번째,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 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다음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제연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연설비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설된 특별 피난 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도 제연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24번.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예요. 첫 번째,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그리고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5번째,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연결 살수 설비. 첫 번째, 판매시설, 그 다음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에서 물류 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다음 두 번째, 지하층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 등의 지하층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가스 시설 중에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 시설, 그리고 1번과 2번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속된 연결 통로에 연결 살수 설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26번째,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층수가 11층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입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의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에도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번째 보실게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예요. 첫 번째,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의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그리고 공동구, 그리고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28번째, 연소 방지 설비는 지하구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단,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의 것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는 지하구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